네, 안녕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센터의 신윤재입니다. 저는 저희 디자인재단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K푸드트럭 디자인 전략에 대한 연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숙명여대 산업디자인학과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푸드트럭의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이제 지방정부가 푸드트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이러한 바람과 함께 저희 디자인재단의 연구 내용은 K푸드트럭이 K컬처와 연계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식문화 트렌드를 새로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청년 창업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컨텐츠로서 제시돼야 된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푸드트럭 유형의 어떤 변화를 예측한다면, 과거에는 기존의 푸드트럭의 메뉴가 음료나 분식류, 제과류 같은 조리하지 않는 그런 식품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푸드트럭은 신메뉴의 어떤 레시피 개발과 푸드트럭의 브랜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종의 경우에도 기존의 다마스나 포터 같은 그런 차종들이 푸드트럭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차종들이 디자인도 새로운 푸드 리무진, 푸드 퍼스, 그 다음에 트레일러의 형태로 같이 진행되면서 ICT와 서비스 개념이 적용된 고부가 가치의 어떤 레시피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푸드트럭의 유형을 본다면 다마스를 이제 주로 푸드트럭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푸드트럭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주로 거리에서 많이 보시는 푸드트럭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마스의 경우에는 제한된 조리대 구조라든지 또 내부 동선이 좁은 것 때문에 이용자나 또 이제 사용객들의 어떤 피로감이 증대된다는 것, 그리고 음료수나 분식 중심의 메뉴를 운영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존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포터도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푸드트럭 운영하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존의 유형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유형에서 카운티 같은 푸드버스나 트레일러의 형태로 이제 그 형태는 점차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차체 프레임의 어떤 그 제약 조건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구형이라든지 또 굉장히 보기 어려운 형태들의 것들까지 같이 지금 새로운 형태로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트럭은요, 푸조에서 만든 르 비스트로 디 리옹이라는 그런 차체가 되겠는데요. 이 차는 작년도에 밀라노 엑스포에서 소개가 됐는데, 소개된과 동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푸조의 디자인 연구소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 트레일러에는 이제 모든 주방 장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지 한 30명 정도의 그 이용객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향이나 영상 시스템까지 같이 구현할 수가 있어서 이 트럭만 있으면 파티까지 여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규모이고, 차를 열었을 때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푸조가 이제 푸드트럭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푸드가 1800년대부터 이제 곡물 가공 기계를 만들어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방 용품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푸조는 자동차 제조사로 알려져 있지만 푸드트럭을 만드는 것도 뭐 굉장히 낯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는 사례는 런던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템즈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푸드트럭과 관련된 그런 코너가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우울한 어떤 그 영국의 날씨 중에서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명소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쿄의 푸드트럭 사례가 되겠는데요. 좀 전에 보신 런던의 사례나 도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그 연구원들이 그 출장을 가서 촬영을 해온 사진들인데, 지금 도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푸드트럭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도쿄 모토쇼라든지 국제포럼 주변에 위치했던 푸드트럭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노란 푸드트럭 같은 경우, 이 푸드트럭이 도쿄의 국제포럼 주변에 있는 그런 곳인데, 네오 포장마차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지역 상권하고 굉장히 연계해서 다양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을 뿐더러, 이 공원에서는 가스 사용이라든지 환기, 전기 사용, 쓰레기 처리 등의 어떤 그 위생 관련 시설이 굉장히 매뉴얼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푸드트럭의 어떤 열풍과 같이
연결해서 작년도에는 2015년 코디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행사는 제주도에서 진행을 했고 여기에 참가한 그 셰프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가는 셰프들이다 할 정도로 유명한 셰프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그 브랜드들의 그 셰프들이 참가를 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제주의 유명 관광지를 미식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운영이 됐고 굉장히 당시에 이슈가 됐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핀터레스트인데요. 시장님께서 지금 디자인과 관계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핀터레스트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아이템과 관련된 그런 사진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판매 카트 차량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모바일 샵의 개념으로 공예 상품이라든지 또 이제 소품들까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재 상황과 이제 같이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그 푸드트럭의 그 규제 개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지정, 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위한 공개 규제 법정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보신 트렌드와 함께 저희 연구소에서 K푸드트럭의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4가지 단계로 일단은 단위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작년도에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디자인 리서치의 단계로서 국내외 사례, 트렌드 조사, 그다음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그리고 서울시 조례 제정의 어떤 디자인 방향 제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연구의 가장 기본 내용은 사례 분석과 안전 안심한 요소로서의 푸드트럭 그리고 규정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스텝 1, 2, 3에 나눠서 3단계로 푸드트럭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 마스터 플랜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뒷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그 푸드트럭의 운영자 공모 및 컨설팅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모집하고 이런 운영자 모집 공고와 트럭 차종의 안내 등을 통해서 여기에 모집된 그 운영자들을 심사하고 선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스타셰프의 컨설팅과 K푸드 메뉴 개발, 글로벌 서비스 훈련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런 것들이 디자인 컨설팅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컨설팅의 가이드라인에는 트럭의 하드웨어, 메뉴 개발, 운영 지원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올해 9월 말부터 10월까지 서울 디자인재단에서는 디자인 위크를 개최할 계획인데 디자인 위크의 주제는 스마트 모빌리티 쇼가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모빌리티 쇼는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디자인으로서 혁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을 9월 달에 디자인 위크 기간에 성과로서 보여주는 전시 및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대적인 행사에 2016년도 9월 DDP에서 20대 시범 운영을 K푸드 프로모션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으로는 이렇게 개발된 푸드트럭의 투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제 투어를 한 이후에 전국 투어까지 확산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그 네 가지 프로세스 스텝에 대한 내용으로 마스터 플랜이 정리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몇 가지 요소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야 될 첫 번째 요소는 푸드트럭의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라든지 내부 환경, 그리고 조리 환경 등을 오픈형 쇼케이스 구조로 만드는 그런 구조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푸드트럭의 매대 및 외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이 이제 스타일과 변형을 통한 확장, 그다음에 매장으로서의 어떤 요소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색채 및 외관의 아이덴티티와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푸드트럭 유지 및 관리인데요.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조리 형식에 따른 환기 시스템의 효율적 설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네 번째로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환경과 어우러지는 요소들을 반영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면서 브랜드 프로모션 요소 및 콘텐츠를 같이 가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의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기본 시설 요소, 그리고 시스템 설비 요소, ICT 시스템 요소 등의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푸드트럭에 갖춰져야 된다라는 그 레이아웃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ICT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는 푸드트럭의 메뉴 정보, 그다음에 위치 정보, 그다음에 주문과 공급, 액티브한 컨텐츠 공유 등의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매장 시스템이 모빌리티 환경으로서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푸드트럭 자체의 시스템 제어 안전, 재료 주문 상태 관리, 위치 정보, 그다음에 전자주문, 전자결제 등의 내용들을 탑재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O2O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페이, 주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떤 저희가 이제 디자인적으로 특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요소를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네이밍과 BI, 그다음에 시그니처, 그리고 BI 어플리케이션, 심볼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푸드트럭의 그 외관에 대한 그래픽 디자인 예시안을 같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푸드트럭이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 장소에서 어떤 연결될 수 있는 가변성과 확장성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제안했던 푸드트럭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저희 디자인 재단에서 실제로 푸드트럭 디자인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도 어떤 예시안으로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국수를 파는 국수집, 그리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성격을 갖고 있는 푸드트럭, 그리고 보시는 거는 이제 베트남 요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했던 얘기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 사항으로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청년 창업과 연계해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세션마다 질문을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 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 올라가서 아직 학생인데 앞으로 미래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이게 이런 푸드트럭이 좀 언제까지 상업적으로 쓸 수가 있나 저는 일단 그게 궁금한데. 네, 네, 그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제 푸드트럭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완화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디자인 재단에서 이제 향후에 좀 어떤 구조를 갖추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푸드트럭 이제 좀 이따 사실 말씀하신 다른 연사분들은 실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께서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푸드트럭을 기획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대표이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굉장히 어떤 그 탑 아이템의 하나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에서 지금 푸드트럭으로 이제 버스킹 공연과 그리고 푸드트럭 세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고요. 지금 청년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조금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푸드트럭을 좀 풀어 나가다 보니까 자금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책적인 자금이라든지 중진청 아니면 소상공인 회의소를 찾아갔는데 관련된 뭐 지원 정책이라든지 창업, 뭐 마케팅, BI, 뭐 로고 관련된 지원. 네, 안녕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센터의 신윤재입니다. 저는 저희 디자인재단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K푸드트럭 디자인 전략에 대한 연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숙명여대 산업디자인학과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푸드트럭의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앙 정부와 이제 지방 정부가 푸드 트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이러한 그 바람과 함께 저희 디자인 재단의 연구 내용은 K 푸드 트럭이 K 컬처와 연계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식문화 트렌드를 새로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청년 창업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컨텐츠로서 제시돼야 된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푸드트럭 유형의 어떤 변화를 예측한다면 과거에는 기존의 푸드트럭의 메뉴가 음료나 분식류, 제과류 같은 조리하지 않는 그런 식품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푸드트럭은 신메뉴의 어떤 레시피 개발과 푸드트럭의 브랜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종의 경우에도 기존의 다마스나 포터 같은 그런 차종들이 푸드트럭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차종들이 디자인도 새로운